구독, 좋아요 눌러. 안녕하십니까, 호랑마쿠입니다. 오랜만에 호랑이 탈 쏘고 나왔네요. 이번 시간에는 4, 5, 6월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중등 특수를 준비하신 선생님과 중등 국어를 준비하신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보.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특수를 준비하고 있는 재발입니다. 저는 지금 재수째이고요. 재수째 아니에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 말해도 됩니까? 나이는 24살입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국어 몇 수째입니까? 3수째이고 몇 살입니까? 나이 많아요. 30대입니까? 29살이에요. 제 이름은 황금여우예요. 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에 시험을 치면은 1차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2차를 계속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1차 결과가 나올 때쯤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타격이 오잖아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그 불안의 정도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년에 나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돼! 쌤이 지금 재수를 하셨죠? 저는 몇 번 쳤습니까? 구수. 이제 구수까지는 아니고 8번을 쳤는데 앞에 7번을 떨어졌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5수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떨어질수록 가중됩니다. 불안한 증상들이 시험 떨어질수록 이게 점점 심해져. 점점점 심해지고 정신이 황폐화되고 진짜 우울증 걸리고 그랬었는데 5번 넘어서니까 이제 진짜 초월하는 경지를 갔죠. 더 이상 떨어져도 별 뭐 타격이 없어. 항상 떨어지니까 익숙해진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잘못된 사례가 익숙해져서 계속 기계처럼 공부하고 뭐 돈 떨어지면 일하고 시험 치고 떨어지고 이래서 40 넘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계속 치긴 했지만 전략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좀 합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신에 마음가짐을 좀 편안하게 했죠. 편안하게 하니까 오히려 빨리 됐더라. 좀 이야기가 샜는데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로 멘탈 관리다 보니까 불합격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근데 관리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과 마인드, 노력 그런 게 가미가 돼야겠죠. 본인이 겪어봐야 돼. 이거는 저도 제 스스로 이거를 좀 이겨낸 케이스고 좋은 사람들 주변에서 나한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 만나고 독이 되고 독소를 퍼붓고 좀 이런 분들은 시험 치는 기간만큼은 좀 안 보는 게 좋죠. 도움이 됐나요? 저는 하반기 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반기 상태를 점검할 때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의 현재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9월달, 10월달까지는 7, 80%는 좀 완성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생들마다 다르게 말하겠지만 80%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이 인출이 가능한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기출 문제를 뭐 여러 회독한다 하면은 기출 문제든 뭐 개념이든 7, 80% 내용을 내가 인출 가능하다? 뭐 그 정도 수준? 모르는 개념이 없는 정도? 하반기가 7월부터 11월까지 1차 시험까지 7, 8은 솔직히 좀 뭐 절반도 안 된 분도 있고 30%, 40% 이런 분들도 합격합니다. 7월부터가 좀 진짜 분수령이라 볼 수 있죠. 7, 8월 달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 결과 보면은 못하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9, 10월 달에는 근데 최소한의 기본은 갖춰 있어야 돼. 9월 달, 10월 달에 내가 뭐 절반밖에 안 돼 있다 이러면은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면 암기해야 될 게 엄청 많잖아. 물론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되긴 하지만 암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떤 교과는 간에. 근데 진짜 뭐 9월, 10월, 11월 이 남은 3달 동안에 절반밖에 안 돼 있다? 이러면 객관적으로 좀 힘들죠. 그런 절반밖에 안 됐을 경우에는 진짜 공부를 10시간, 14시간 이상 해야 될까 말까? 그래서 저는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못해도 최소 70%, 80% 정도는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답안 쓰는 거는 몇 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문제풀이를 7월부터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자기가 좀 답안 쓰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하다 하면은 시중에 강사분들 스터디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도 괜찮죠. 근데 뭐 5월달 6월달 이때는 솔직히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니까 그때 답안 들어가기보다는 7월부터는 쓰는 연습을 해봤으면 본격적으로 할 거는 한 진짜 9월부터는 정확하게 답을 인출해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찾아내고 명확하게 누가 봐도 정답이 되겠다
되겠다 싶을 정도로 답안을 쓰는 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5월 21일이죠. 두 분 다 기본 개념이 부족하잖아. 이때부터 답안 들어가는 건 아직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답안 들어가는 거는 좀 시기상조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혀서 기출 개념도 기본 이론서도 2, 3회독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답안 쓰는 걸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키워드랑 핵심 문장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딱 칩니다. 치고 나서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할 때 채점관들이 모여가지고 채점해요. 채점을 하는데 거기에 답안지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보고 해.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1번부터 20까지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답안으로 인정해주는 키워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이 있으면 정답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이리 문제는 A만 있으면 100% 정답인데 설명은 이것만 있는 거야. 이런 식이면은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1, 2, 3이 있어. 채점관이 1번은 인정 안 해줘, 2번은 인정해줘, 3번은 인정 안 해줘. 이러면 갈리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좋지 않은 답안이죠. 누가 봐도 완벽한 A라는 개념 단어가 아예 들어가야지. 단어 들어가고 설명 들어가면 완벽하잖아. 근데 이것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좀 이제 다른 말로만 해버린다고. 유심히 읽으면 맞는 말 같은데 그 사람의 답안지에는 없어. 여기서 또 갈리지. 소수점 나오죠. 다시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쌤들이 보시는 자료, 책 거기에 있는 내용 키워드를 그대로 적으세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은 굉장히 길겠지만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 핵심 내용이 있고 그거를 적으면 돼. 쌤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서 쓰거든요. 풀어 쓰면 안 돼.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거는 모든 교과를 막론하고 다 적용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 얼마나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따로 답안 작성을 연습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 스터디를 하잖아요. 조교할 때 문제풀이 모의고사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답안 비교하고 설명하고 이런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의 답안을 많이 봤어.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한 사람 잘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이 사람은 잘 썼다? 못 썼다? 그거는 분간이 가능하잖아. 특히 이거는 정말 도움 많이 됐던 게 시중에 강사들이 기출분석 책을 냅니다. 그거를 굉장히 참고 많이 했어요. 우리 특수 쪽에는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명, 4명 정도의 자료를 구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대부분 같은데 좀 다른 게 있어. 갈리는 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스터디 때 정말 심도 있게 막 토의하고 그렇게 했죠. 한 문제 가지고 막 20분, 30분도 얘기하고 그래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답안을 쓰는 능력이 좀 향상이 됐다 해야 되나? 또 강사들이 적어도 임용에 관해서는 전문가니까 맹신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의지하고 믿었죠. 임용이란 분야에서만큼은 나보다 전문가고 경력도 많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뭐 답안 작성 요런 거를 보고 그거에 대한 근거도 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어디서 출처가 이랬다 하니까 그걸 보니까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 누가 봐도 정답인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답안을 쓰게 되더라고. 강론에 근거한 책이나 자료에 근거한 그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답안을 쓰니까 계속 보고 따라 쓰고 하다 보니 저절로 됐어요. 따로 막 연습을 하진 않았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건이 된다면 스터디를 해가지고 서로의 답안을 비교하고 틀린 게 있으면 왜 틀렸는지, 잘 된 답이 있으면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그렇게 분석하시고, 강사의 답안도 그냥 정답이겠거니 하지 마시고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답안도 있어. 그런 것도 내가 찾아내서 분석하고 수정하는 능력까지 그렇게 기르다 보면은 그걸 이제 반복하는 거지. 시험 직전까지 10회독 20회독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답안 쓴 능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사실 교육학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전공이 훨씬 좋고 하기 싫지만 반복이 그것만이 답이겠죠. 하기 싫을 때 반복하고 이해하면 극복이 되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육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를 기본으로 해야 암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 반복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죠. 그러니까 쌤이 교육학이 굉장히 좀 싫고 버거운 이유가 너무 반복하고 암기하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쌤은 어때? 교육학을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해보다는 조금 더 암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시험 쳤을 때 답을 거의 다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나왔고. 몇 점? 13점이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학이 저도 전공보다는 더 어렵게 다가오고 더 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 느낌? 저는 좀 반대의 경우였는데 전공이 너무 어려웠고 교육학은 되게 쉬웠어. 좀 상식 공부한 느낌? 특히나 심리, 사회학 이런 파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사회학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강사들도 되게 재미있었던 거예요. 일단 마인드를 그렇게 먹으니까 교육학은 재밌다, 부담도 없다,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뭔가 설명이 되게 재밌었어.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교육학은 크게 부담이 안 되고 합격생 중에 교육학 공부할 때는 뭔가 쉬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쌤들랑 전혀 반대지. 저도 그랬거든요. 전공 공부는 너무 어렵고 하기 싫고 괜찮아. 근데 교육학을 할 때만큼은 편안하고 재밌고 이랬어. 마음가짐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전공은 문장을 통으로 외워야 되고 암기를 진짜 단계 막 5단계 6단계 파파박 다 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교육학은 그냥 내가 아는 키워드만 있으면 논소리니까 말을 지어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쉬웠었거든요. 키워드를 일단 암기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작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반복은 해야죠. 반복은 하는데 아는 개념을 정확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누누이 강조한 하브로타식으로 계속 말로 되뇌이면은 자동화가 돼요. 나도 모르게 굳이 암기를 하려고 안 해도 말로 계속 남에게 설명을 하면은 자동화가 되니까 스터디에서 최대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렇다고 뭐 직접 안 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 적으면서 해도 돼. 너무 그냥 반복이긴 한데 밑도 끝도 없이 막 지루하게 막 반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습하면서 반복하시면은 교육하기 엄청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공부를 했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가 잡혀 있는데, 재수를 할 때쯤 되니까 저희 전공에서는 새로운 개념들이 생기잖아요. 계속 그럴 때 강의를 연간 커리큘럼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은 어느 것만 듣고 어느 건 안 듣고 이럴지, 선생님은 공부하셨을 때 강의를 들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서진이라는 학원 강사분의 조교를 했었어요. 토탈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자동으로 강의를 들었어. 그러니까 원래 조교하면은 강의를 무료로 주거든요. 활용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영감을 들은 거죠. 분명히 강의는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너무 의존했어, 강의에. 강사분이 당연히 강조하고 중요하다 하는 건 보죠. 문제는 그것만 봤어. 그 외적으로 나머지는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안 읽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계속 떨어졌었죠. 쌤이 말했다시피 우리 특수라는 교과는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자기 수준 한번 파악을 해봐요. 내가 강사의 자료만 구해가지고 새로 나온 개념이 어떤 거고 뭐가 바뀌었고 이런 거를 분간할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하면은 굳이 연강을 들을 필요는 없고, 나는 이게 아직 기본도 부족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정리도 못한다, 자료를 줘봤자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연강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수 때까지는 강의를 들었어요. 자동으로 들었지. 근데 계속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강의에 내가 너무 의존하나? 그랬었어가지고 강의를 뭐 듣긴 들었는데 3, 4, 5, 6월달, 이게 우리는 강론 강의라 하는데 1, 2월달 기본 강의는 공부를 7년 정도 하니까 더 이상 기본은 안 들어도 괜찮더라고. 엔간하면 이제 귀에 거의 박혔어요. 강론은 우리가 영역마다 책이 2-3권이 있으니까 그 많은 거를 혼자서 못 보겠는 거예요. 강론을 다 사는 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고 돈도 아깝고 조금 지름길을 택했죠. 3, 4, 5, 6월달 자료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거를 메인으로 서브를 만들고 강의도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는 또 7, 8, 9, 10월에도 강론이 새로 나오거든요. 그때는 자료만 구해가지고 제 서브에 넣었죠.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저처럼 이제 나는 강론이 부족해 그러면 강론 강의를 듣고, 문풀모고는 저는 안 들었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그걸 풀어봤자 다 틀리니까, 기본이 안 잡혀있으니까. 근데 문풀모고가 잘 맞는 사람은 그것만 들어도 괜찮고, 자신의 성향, 자신의 수준 그거에 맞게끔 강의는 선택하면 되고, 필수는 아닌데 잘 활용하면 도움은 되죠. 잘 활용하세요. 네. 임용을 치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선택이잖아요. 선생님이 여기를 선택하신 것 중에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경기도 한 3번 쳤고, 경남 1번 쳤고, 강원도 1번 쳤고, 경북 2번인가? 보통 이렇게 쳤네요. 앞에 한 4수 5수 때까지는 경기도를 맞췄어. 경기도랑 뭐 경남이랑 TO 보고 강원도도 치긴 했는데 경기도를 주로 쳤던 게 그때는 어렸죠. 곰 선생님처럼 20대 중반 이랬어요. 얼마나 이제 놀고 싶어. 경기도를 합격해서 서울에 놀러를 가자. 서울은 너무 힘드니까 합격하기가.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지고 경기도고 뭐고 그냥 합격을 빨리 해야겠다 싶었고, 제가 친 해에 상황이 애매했어요. 경북은 8명 뽑고 인근 지역에 울산, 경남, 대구가 많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실력자들이 광역시 큰 도시로 빠지겠다. 경북은 생각보다 적겠다. 적중을 했지. 근데 이게 해마다 들어맞진 않아요. 다음 해 경북이 폭등했어. 점수가 컷이 엄청 올랐어. 알 수가 없어요. 그 해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저는 TO 따라가는 것도 있었고, 합격한 해는 경북을 치면 합격하겠다는 그런 상황도 좀 들어맞았고,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을 했지. 결혼하고 집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 경기는 그때도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교사의 월급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경북에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시니까 내가 좀 옆에서 그래도 조금 보살펴 드려야겠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쌤들의 나이였다면 치고 싶은 지역 서울 경기도 가세요. 놀아야 됩니다.
젊을 때 노세요. 저는 젊을 때 못 놀아가 노량진에서는 물론 놀긴 했지만, 그래서 쌤들은 너무 막 그렇게 막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치고 싶은 지역 살아보고 싶다, 살아보다가 바꾸면 되거든. 아니면 재시험 쳐. 저 그랬거든요. 서울 경기 좋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 똑같았어. 우리 촌 사람들은 서울에 대한 동경이죠. 동경. 물론 노량진이긴 하지만 노량진도 서울이긴 합니다. 살아봤어. 그리고 노량진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좀만 가면은 놀 거 천지요. 용산이지, 영등포 있지, 또 뭐 한강 있지. 노들 그 한강 불꽃축제 그 맨날 쳐다보고 놀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살아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놀려고 경기도를 계속 쳤죠. 살고 싶은 지역 쳐보세요. 체력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체력 관리 이제 5월 말이니까 6월에 치고 6, 7, 8, 9, 10, 11이 남았습니다. 목이 별로 안 좋아요. 책을 너무 많이 봐서요. 저는 허리? 평소에는 계속 괜찮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가 11월쯤 되면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시험 막바지니까.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한쪽 다리가 저려 오더라고요. 지금 저리다는 건 심각한 건데 이게 척추 쪽에 신경이 눌린 거거든요. 신경이 눌리니까 하지 쪽에 편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편마비가 아니고 하지 쪽에 갑자기 편마비로 만드신다니. 하지 쪽이 저림 증상,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그런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한창 11월에만 그랬어요. 한 달만. 네. 일단 자세, 여성분들이 키가 작은 분들이 좀 다리를 많이 꼬는 경향이 있어. 다리를 꼬게 되면 골반 틀리면서 척추 휘면서 나중에 이제 목까지 올라오고, 우리 배우잖아. 엉덩이 끝까지 밀어놓고 허리 똑바로 하고. 그리고 독서대 씁니까? 네네네, 써요. 저도 공부할 때 독서대 없으면 공부를 못했어. 독서대 챙겨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 보면 목이 굽어지잖아. 이래 이 머리통 무게만 해도 몇 킬로 되거든요. 숙이면은 여기에 엄청난 하중이 생겨요. 부하가 생기니까 계속 데미지가 쌓이면은 이 관절이 버티는 힘이 약해지니까 디스크가 이제 생기는 거지. 그래서 독서대 사용하시고 허리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 다리 꼬지 마시고 굽이는 거 신지 마시고 생활 속의 그런 습관,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지양하시고. 걷기를 하고 싶은데 몇 분 정도? 걷기는 솔직히 큰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좀 미미하고, 근데 좀 제대로 걸으려면 최소 30분 이상 걸어야죠. 5분 10분 밥 먹고 나서 뭐 걷는 거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뭐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쌤의 입장이라면 주 한 2회 정도 러닝이나 여건되면 헬스, 수영 요런 거를 좀 해주시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지금 시험이 11월 달까지니까 7월 달, 8월 달 되면 또 여름이니까 몸이 굉장히 퍼지거든요. 8월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러닝이나 헬스나 수영이나 스쿼시나 좀 땀을 쓰는, 체력을 쓰는 그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7월에서 8월이 제일 슬럼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슬럼프를 겪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겪으셨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큰 슬럼프는 2014년에 세월호 터지고 청원경찰이라고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그 떨어지고, 그러니까 악재가 좀 겹쳐가지고 우울증 걸렸어요. 네, 그 빠져나올 수 있었던 방법은 마인드를 바꾸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바뀌더라고. 스스로 느끼기에 그때 4수쯤이었는데 바닥까지 내려갔다,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야. 그렇게 딱 느끼니까 한편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는 좀 긍정적으로 되었고, 그 뒤로도 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반복합니다. 계속 우울해지려고 해요. 사람이 안 좋은 생각만 계속해. 내가 나이가 몇 살이지, 노량진에 몇 년째지, 부모님 지금 연세가 얼마지, 다른 스터디원들 다 합격했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다시 노량진에 가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계속해서 일부러 좋은 것만 찾고, 오히려 내가 더 단단해지는 기회고 나 같은 장수생들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더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굳어졌다 해야 되나? 그러고는 6번째, 7번째 시험을 떨어졌는데도 크게 정신적인 타격이 별로 없었어. 그냥 뭐 다시 해보자. 40까지 해보자. 뭐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공부가 안 될 때, 느슨해질 때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공부가 안 될 때입니다. 공부가 안 되는 요인들은 많죠. 이유 없이 안 돼. 그냥 하기 싫어. 그럴 때가 있죠.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일요일은 거의 안 했어. 월화까진 해요. 수요일날 항상 안 됐어. 안 되는데 억지로 앉아가지고 막 진짜 막 멍 때리고 앉아서 폰 만지고,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안 했어요. 나중엔 안 하거나 공부 시간 엄청 줄였어. 그럼 이제 죄책감이 생기지. 오늘 완전 망했다. 목요일 금요일 열심히 해요. 토요일날 또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이게 패턴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몸을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월화는 열심히 하고, 수요일은 약하게 하고, 목요일 세게, 금요일 보통, 토요일날 엄청 약하게, 일요일은 거의 안 하거나.
올인 때는 이랬고 쌤은 지금 기간제를 하시니까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죠. 3시간에서 뭐 7시간? 그러니까 기간제 쌤들은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근데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예 그냥 날린 거야. 근데 확실히 그건 해두세요. 그냥 아예 몰라 하고 쉬지만 그 뒤에 대책은 최소한 세우세요. 아몰락하고 그냥 방치돼버리면 다음 후폭풍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제가 그래가 실패 엄청 많이 했거든. 멘탈이 너무 흔들렸어 그때. 쉬고 나서 어제 쉬었으니까 내가 공부할 양이 이만큼 늘어났다 하고 그걸 이제 쪼개야지 또. 토요일날 못한 거를 몰아가지고 일요일날 토요일 거 10시간 일요일 10시간 오늘 20시간 공부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쪼개는 거죠. 쪼개가지고 이번 주는 토요일날 못한 거를 쪼개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놓으면 계획이 망가졌을 때 좀 대비가 되니까. 그리고 항상 계획은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거나 계획을 안 하거나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계획을 세울 때 되게 프리하게 융통성 있게 세웠거든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계획이 수정되는 거를 용납할 수 없었고 계획을 못 지키면은 자기 비하하고 엄청 욕하고 그랬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건 2번입니다. 공부가 느슨해질 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멘탈이 해해질 때, 공부 의욕이 없어질 때 뭐 그런 거죠. 학교에 근무할 때 개인적인 좀 일이 있었어가지고 멘탈이 굉장히 흔들려서 아예 일주일 공부를 나왔어요. 그때가 근데 10월달인가 그랬어. 시험 치기 진짜 3주 4주밖에 안 남았을 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멘탈이 공부할 멘탈이 아니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운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미리 대비를 잘 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때 한 일주일 통으로 날리고 회복을 해서 마지막 진짜 한 2주 3주 남았을 때 바짝 올려서 했거든요. 최종 정리를 했거든. 멘탈 회복 다 하고 나서 그 시험에 임해라.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그리고 어떤 합격생은 기억이 나는 게 여름 때인가 슬럼프 같대요. 슬럼프가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지치고 삼순과 사수를 했대. 너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자쌤이었는데 보름인가 한 달을 여행 갔대요. 전국 일주식으로 혼자서 그냥 이제 멍 때리고 여행을 했대. 그러고 나서 책을 읽었대. 긍정적이고 응원이 되는 멘탈 관리하는 뭐 그런 책을 한 3권 4권 읽으니까 이제 회복이 된 거지.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해 합격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사람마다 다르게 극복하는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도 근데 이 쌤하고 비슷하게 일단 멘탈이 손상이 되거나 공부할 의욕이 없다 하면은 뭔가 좀 전환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휴식을 한다거나 진짜 뭐 여행을 한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를 잠깐 놓고 차라리 지금 근데 그런 시기다. 지금 차라리 그냥 한다 쉬어버려. 왜냐면 지금 쉬는 건 괜찮아. 아직까지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아직 5월 말이잖아. 7월 달에 갑자기 이래 돼버리면 조금 곤란하죠. 7, 8부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이니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뱃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2017년에 만들어진 거야. 아직도 못 빼고 있어요. 기간제를 하니까 돈을 벌잖아. 돈을 버니까 먹는 걸로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차피 뭐 그 먹다 걔가 막 진짜 100만 200만 쓰는 게 아니니까 식비 많이 나와야 뭐 30, 50 정도? 차라리 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공부를 하자. 그게 되게 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대신에 단점은 내장 지방과 고지혈증과 지방간과 다발성 담낭 용종을 얻었죠. 정리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적정선에서 주말 활용해가지고 뭐 한두 시간 정도? 평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웹툰을 시험 치는 당일에도 봤어. 그러면서도 합격할 수 있는 게 베이스가 탄탄하니까. 내 입으로 말해줘 그런데? 그 전에 많이 해놨으니까 그 웹툰 보는데 뭐 하루에 10분 20분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는 나를 위해서 고생한 나에게 잘했다고 보상을 주는 거지. 강함을 주는 거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수생, 장수생, 임용 선배로서 한마디 해드리면 재수고 삼수입니다. 저도 재수 때, 삼수 때 정말 힘들었어. 5수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초월해버리면 오히려 더 마인드가 잘 잡히더라고요. 지금이 쌤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힘든 일이 없었지? 별로 안 힘들어? 제 입장에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힘든 시기였지만 이거를 내가 이겨낸다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컨텐츠도 기획하고 영상도 찍고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면 저로 좋은 것 같고 두 분이 마침 다 기간제를 하고 계신데 저도 기간제면서 합격을 했고 결국에는 쌤들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합격을 했을 때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큰 밑거름이 돼가지고 더 훌륭한 교사, 더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니까 물론 힘들고 괴롭긴 한데 이렇게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 기간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